하늘에 새겨진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우주 독서 시리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읽어보는 우주의 신비 두 번째 시간은 태양계를 읽어봐요 입니다. 빛이 태양계의 한 곳에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데는 수분에서 수시간이 걸립니다. 그곳에 새겨진 우주의 신비 여행을 떠나며 태양계를 읽어봅시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거대 행성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패턴이 허블의 생애 동안 진행되는 주 활동 내용, 연구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성의 거대 폭풍 지역인 대적반은 지구가 3개가나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미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1995년 또 2009년, 2014년도에 관측된 자료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축하고 있는 이 대적반의 모습. 이 대적반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목성은 지구에서 약 5.2 AU 또는 7억 7,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자, 또 태양계를 보면 유로파가 있습니다. 유로파는 이 갈릴레오가 발견한 4개의 목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작은 위성이지만 태양계에서는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유로파 남극 위에 수증기의 그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유로파 표면에서 물이 분출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데, 여 위에 그 아티스트 컨셉션에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물이 분출되는 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내지는 못했지만, 산소와 수소에서 나오는 오로라 방출선을 관측해냈습니다. 유로파는 가니메데에 이어서 태양계에서 수증기를 방출하는 2번째 행성의 위성입니다. 자, 이런 그 오로라는 행성의 자기력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빛의 커튼들입니다. 이 목성은 적어도 68개의 위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위성에 목성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성의 오로라도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오로라 현상도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주 자세하게 관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9.5 AU 떨어진 토성에 위성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타이탄, 미마스, 디오네, 엔젤라두스 위성인데 이 까만 것이 그림자이고요. 그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진짜 위성입니다. 2개째가 지나갔고요. 또 기다리면 토성 주위를 지나가는 위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태양계에 대해서는 이 명왕성이 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2005년도에 명왕성의 위성
닉스와 하이드라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과 닉스와 하이드라를 방문해서 사진 관측을 했는데 바로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들 3개를 발견하게 되지요. 자, 이 아래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명왕성 사진에서 계절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 표면의 색깔과 밝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왕성이 명왕성에 이제 햇빛이 쪼여서 밝아질 때의 명왕성은 뚜렷하게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왕성의 계절 변화는 248년의 그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 플루토와 또 이 명왕성의 그 위성들을 이렇게 관측하면서 이 에리스와 다이스노미아, 그 다음에 쿼라고 하는 이런 그 천체들을 이제 관측해서 그 천체들의 그 특징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명왕성의 위성들을 이렇게 이제 관측도 해냈고요. 또 슈메이커 레비의 목성 충돌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행성 세레스와 베스타도 관측했습니다. 2004년도와 2007년도에 세레스와 베스타에 대한 자세한 관측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태양계는 우리가 대형 망원경으로도 이제 관측할 수 있는데 이 행성들의 그 특징들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자세히 이제 밝혀줬고요. 이제 지금은 항성과 성운을 읽어보는 과정입니다. 빛이 항성과 성운에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데는 수년에서 수천 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그 항성들과 성운들을 한번 방문해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의 그 우주의 그 신비들을 밝혀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 1500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말머리 성운으로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이 무비는 가시광선으로 본 모습에서 시작해서 적외선으로 본 모습까지 말머리 성운을 방문했습니다. 이 오리온 벨트의 왼쪽에 있는 말머리 성운의 적외선 그 사진은 허블 망원경이 새롭게 본 사진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대한 정체가 적외선으로 볼 때, 가시광선으로 볼 때 티끌에 의해서 관측되지 못했던 현상들이 이렇게 적외선으로 볼 때 아주 선명하게 관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 2001년도에 그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말머리 성운을 봅니다. 바로 가시광선에서 보이는 암흑성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 발표된 적외선으로 보니까 암흑성운이 빛나는 가스들이 많은 곳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별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허블 우주망원경은 오리온 자리에서 그 새롭게 탄생하는 별 주변에 형성된 원반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스와 티끌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별이 탄생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원반과 행성이 별이 탄생되고 남은 그 잔재들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원반들을 관측하면서 별 주변의 행성의 의계 행성의 그 모습, 의계 행성이 형성되는 곳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직접 관측해 낸 것입니다. 한번 그 현장이 다시 포말 아우트라고 하는 의계 행성을 보시면 이 포말 아우트 B라고 하는 의계 행성의 궤도 운동을 포착해 낸 것입니다. 행성은 약 20년 후에 이 별 주위를 돌고 있는 별 탄생의 잔재들을 가로질러서 이제 보이게 될 텐데요. 이 가운데 검은 원반이 있죠. 이 검은 원반은 코로나 그래프가 별의 밝은 빛을 차단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 코로나 그래프 덕택에 티끌 벨트와 행성에서 반사되는 별빛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은색 부분이 별에서 나오는 그 빛인데 별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유경행성을 관측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포말하우트에서 행성이 지금 이제 돌고 있는데 2004년, 2006년, 2010년, 2012년 동안에 이렇게 유경행성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허블 우주망원경은 유계행성의 대기도 관측했습니다. 2001년도에 HD 209458b라고 하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대기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나트륨 선을 관측했는데 유계행성의 대기 연구로 유계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화학적 표식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04년도에 유계행성 대기에서 산소와 탄소를 발견하면서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존재 여부를 꾸준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HD 189733b라고 하는 천체에서는 이 천체, 유계행성 대기에서 존재하는 그 분자, 메탄 분자를 최초로 발견해낸 결과입니다. 이제 별 탄생 중심 영역 NGC 602라고 하는 성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NGC 602의 이 중심에 이 프로프롯 이렇게 성단이 놓여 있죠. 이 성단은 우리 은하의 동반 은하인 소마젤란 성 은하에 놓여 있는 별 탄생 영역의 중심에서 이 물질들을 밖으로 불어내서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뜨겁고 젊은 별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복사가 이 성운에 있는 그 물질들, 성운의 그 바깥 부분은 안쪽 그 가장자리를 지금 깎아내고 있고 서서히 바깥쪽으로 침식하면서 이 밖에 있는 물질들을 먹어 삼키고 있습니다. 티끌과 그 필라멘트로 구성된 돌출부들이 성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끼리 코 같은 티끌 기둥들은 뜨겁고 파란 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침식 효과에 대한 증거들이죠. 이제 이 성단의 중심에서 어떻게 별 탄생이 시작되어서 바깥쪽으로 전파되었고 아직도 티끌 돌출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젊은 별들을 추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검은고 자리에서 줌인해서 고리성운의 위치까지 들어가는 무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질소 이제 방출선들인데요. 이 고리는 녹색으로 표시된 산소 방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브가 있는데요. 이 로브들은 헬륨 방출선인데 아주 가장 뜨거운 영역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되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고리성운의 그 세부적인 구조들도 파악해냈습니다.
이 판의 노란 빨간색 부분에 수직으로 있는 그 구조들도 있죠. The shadows of these knots can be seen as long, thin spikes around the ring. Glowing hydrogen also reveals the inner and outer halo lobes, which formed when the star began to burn out. This detailed three-dimensional model of the Ring Nebula will help astronomers understand the last stages of a star's life. Our sun is expected to have a similar fate in about 5 billion years. 자, 이 또 다른 고양이 눈 성운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양이 눈 성운 NGC 6543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지닌 별들이 죽어서 생겨난 곳인데요. 관측된 그 행성상 성운 최초로 관측된 그런 행성상 성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된 이 모습을 보시듯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행성상 성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각각의 고리는 구형의 그 버블, 거품의 가장자리가 하늘에 투영되어서 보이는 실제 모습들입니다. 이 별은 1500년 주기로 질량을 방출해서 여러 가지 층의 티끌 껍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별 주위에 생긴 양파 껍질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독수리 성운을 방문해 봅시다. 독수리처럼 이 생긴 모습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대표적인 그런 영상 중에 그 하나입니다. 이 M16 독수리자리 성운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1995년도에 공개되어서 이 대중을 매료시켰던 허블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사진에 해당합니다. 수억 년이 넘는 그 가스 기둥 안에 별로 탄생하기에 충분한 밀도의 성간가스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된 젊은 별들의 그 복사파와 항성풍에 의해서 현재 기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관측된 모습입니다. 관측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분해능이 2배로 그리고 관측 영역도 훨씬 더 커지고 픽셀 수도 20배 커졌습니다. 이 가스 기둥의 아래쪽에 있는 이 커다란 동공이 있죠. 바로 가스들이 파괴되어서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적외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둥에 있는 많은 가스들이 적외선에서 투명해지고 엄청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보이는 꽉 찬 기둥의 형체가 적외선에서도 나타나는데 밀도가 큰 구름과 기둥 뒤에 맺혀지는 그림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의 동시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아주 또 하나의 성운 카리나 성운으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운은 매우 밝아서 지구에서 맨눈으로도 관측 가능한데요. 별의 탄생과 죽음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카리나 성운의 지금 일부를 보여주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모자이크 사진은 가장 큰 파노라마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이 일어나는 곳으로 태양 질량의 50에서 100배가 되는 아주 밝은 별들이 수십 개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별들이 초신성 폭발이 되면서 물질들을 제공하고 또 새로운 물질들을 뭉치게 하고 그래서 별이 탄생하고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별이 탄생하고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성운을 한번 방문해 봅니다. 이 중심부에서 별이 폭발하면서 시속 100만 킬로미터로 물질을 내뿜어서 나비처럼 보인다 해서 나비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나비성운의 중심부의 온도는 약 22,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비의 그 날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성운, 바로 항성의 이제 보이고, 또 거품성운이 있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도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이 엄청나게 큰 별의 항성풍과 거대 그 분자운과 만나서 거품처럼 생기는 거품 기포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물질이 질량이 큰 별이 항성풍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밝게 해서 이런 거품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개성운의 모습입니다. 개성운은 1054년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인데요. 이 사진은 1999년, 2000년 1월과 12월에 찍은 24장의 사진을 합성한 모습입니다. 오렌지색 필라멘트는 별이 산산조각난 잔해의 모습들이고 주로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 중성자별이 중심에 놓여 있는데, 이 초신성 잔해의 이 으시으시한 내부의 푸른색 장광을 볼 수 있는데, 이 장광을 일으키는 발전기 역할을 중성자별이 합니다. 이 파란색은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자기장 주위를 거의 빛 속도로 돌고 있는 전자에서 나옵니다. 중성자별은 1초에 30번씩 빛을 방출하는 펄서입니다. 이 초신성 잔해 슈퍼노바 SNR 0509-67.5라고 하는 잔해는 지구에서 16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대마젤란 성운에 위치하고 있고 400년 전에 폭발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너비가 23광년, 초속 5,000km 이상으로 현재 팽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태양계와 항성, 성운에 대해서 밝혀낸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